이번 장에서는 회원의 역할에 맞게 이메일 내용을 작성하는 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에서는 조건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결과물 역시 회원 역할에 맞는 이메일 내용을 로그로 출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장 동작 화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의 코드 완성된 코드인데 8장보다 꽤 많이 길어졌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출력이 각각의 이메일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게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와 같이 정회원이라는 게 언급이 되고 각각 회원 역할에 맞게 이메일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이번 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4단계 이제는 많이 해서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저희 이제 4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와서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역할에 맞게 이메일 내용을 매칭하는 거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전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전 장에 이제 스프레드 시트를 열어주시고요. 편집기를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8장에서 했던 게 멤버즈라는 배열을 만들었고 하나의 멤버라는 객체를 멤버즈 배열에 추가를 하고 로그에 출력을 하는 걸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메일 내용을 역할에 맞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희가 여기에서 또 추가해야 될 거는 이메일 내용을 다 읽어 와야겠죠. 정회원, 스프레드시트에 보듯이 여기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에 맞는 이런 인사말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요거를 다 읽어 오는 게 우선 첫 번째로 더 추가가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열하고 저희 객체를 이용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메일 내용을 읽어오는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멤버 즉 배열을 만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메일 컨텐츠라는 배열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이메일 내용을 요소로 배열에 집어넣을 겁니다. 우선 컨텐츠라고 하는 반복문 안에 컨텐츠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해 줬고요. 컨텐츠의 속성의 타이틀, 바디, 푸세, 이메일 내용 중에서 제목, 본문, 맺은말 이렇게 총 3개의 값이 들어가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메일 컨텐츠라는 배열에 해당 컨텐츠 객체를 집어넣는 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멤버 객체를 이용해서 배열에 집어넣는 것과 굉장히 똑같죠. 스프레드시트 두 번째 시트에 있는 이메일 내용이라는 시트에 있는 값들을 객체를 이용해서 그 객체를 또 배열에 집어넣는 거 요거 한번 출력해서 이메일 내용까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 저 여기 밑에 보시면 각각의 회원별로 맞게 잘 읽어와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저희가 이메일 내용을 다 불러왔으니까 이제는 그 멤버라는 객체에다가 해당하는 이메일 내용을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역할은 좀 잠시 뒤에 구현해 보도록 하고 역할에 맞게 집어넣는 건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냥 이메일 내용을 첫 번째 이메일 내용 그러니까 정회원과 관련된 내용을 그냥 우선 집어넣는 거를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기로 넘어와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요 멤버라는 객체에 컨텐츠라는 속성을 추가해서 거기에 이메일 내용을 집어넣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출력 안 할 거니까 주석 처리
해 주시고요. 이메일 내용까지 불러왔으면 저희가 이메일 내용을 멤버라는 객체 좀 추가하는 걸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문인데요. 보면은 또 저희가 어차피 멤버즈라는 배열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을 해놨고요. 멤버즈에 여기 0이 들어가게 되면 멤버 객체 접근이 되겠죠. 그리고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을 새로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는 이메일 컨텐츠 0이라고 하는 객체, 즉 여기 이메일 컨텐츠 0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가 전체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회원과 관련된 제목, 본문, 맺은말이 멤버 컨텐츠라는 속성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문이기 때문에 0부터 멤버 수만큼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정회원과 관련된 이메일 내용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역시 이제 반복문과 로고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죠? 여기 멤버즈를 돌면서 멤버즈 각 요소의 컨텐츠 속성에 알맞게 저장이 됐는지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요 앞단에 있는 로고도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메일을 저장했던 객체의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정회원과 관련된 내용을 저장했기 때문에 똑같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멤버즈 배열 안에 멤버 객체의 컨텐트라는 속성을 만들고 거기에 이메일 내용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문을 통해서 집어넣어줬고 잘 들어갔는지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방금 전에는 뭐 역할에 맞게 이메일 내용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냥 정회원 이메일 내용만 저장을 했었죠. 이번에는 회원의 역할에 맞게 이메일 내용을 저장하는 걸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게 조건문이라는 거, 이런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편집기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메일 내용을 저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고쳐야겠죠. 역할에 맞는 걸 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맞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조건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게 생긴 게 if라는 게 생겼고요. 반복문 안에. 그래서 가로 안에 멤버의 역할이 정회원이면 요거 이퀄이 두 개 있는 건 같냐라는 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원이면 0번째 내용을 집어넣고 이메일 컨텐츠의 0번째 저희가 이메일 내용 불러왔을 때 배열에 저장했었고 0번째가 정회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회원이 아니면 else if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이면 첫 번째 거 그리고 그마저도 아니면 마지막 비회원 거 두 번째 거를 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를 사용하는 거를 조건문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조건문을 작성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내용이 그 회원 역할별로 다르게 좀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는 if라는 거를 사용을 해준다. 그리고 if 안에 가로 안에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을 명시를 해주고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하는 명령문을 작성을 해준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문 if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이와 같은 구조 예약어 if로 시작하고요. 뭐 반복문을 할 때 for를 썼고 변수를 선언하거나 만들 때는 let을 썼듯이 그리고 가로 안에는 조건을 명시를 해주고 가로 안에 작성된 명령문들은 이 조건이 참일 때만 i가 3보다 작을 때 이와 같은 형식대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좀 편집기로 넘어와 주시고요. 그 조건문에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석 처리를 좀 해주시고 조건문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가장 간단한 조건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if 쓰고 그 안에 데이터가 4보다 클 때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데이터는 4보다 크죠? 5니까.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 1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게 되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로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데이터에 20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가 10보다 크면 10보다 큽니다를 출력하고 10보다 작거나 같으면이겠죠. else니까 else를 써가지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작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까는 if만 들어갔지만 이번에 if와 else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러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이니까 당연히 10보다 큽니다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뭐 5로 두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요 else 부분 실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f도 쓰고 else도 쓰는데 else if라는 거를 또 써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if 써줬고 else 써줬는데 else if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즉 데이터가 3보다 작으면 요게 출력이 되고 3보다 작지 않고 else니까 else if니까 6보다 작으면 6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6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는 1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10보다 같거나 큽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if와 else 그리고 그 중간 지점들을 else if로 조건을 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여기 가로가 빠졌네요. 실행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떤 게 출력이 될까요? 요게 출력이 되겠죠. 9는 3보다 작지 않으니까 요걸 한번 검사할 거고 6보다 작지 않으니까 10보다 작은지 검사를 해서 맞기 때문에 요게 출력이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보다 작습니다 나오고 이거를 뭐 100이라고 하면 뭐 가장 마지막 else에 걸려서 이쪽 부분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건문을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 if만 사용하는 거 그리고 if와 else 사용하는 거 그리고 if, else, if, else 사용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삭제하고요. 나머지는 다 주석을
없애고 원래 코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건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조건문도 들어가고 반복문을 수행을 하면서 배열에도 접근하고 객체의 속성에도 접근하고 하는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코드보다는 양이 한 2배로 늘었죠. 그래서 좀 헷갈리신다면 한 줄 한 줄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하는 if라는 거, if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도 역시 꼭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글컬리지 켄타였습니다.